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라임 논문 Why Should I Trust You? Explaining the Predictions of Any Classifier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라임은 머신러닝 모델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설명 기법으로 이번 논문은 2016년 미국 학회에서 처음 발표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배경, 라임의 원리, 그리고 실험 두 가지와 관련 연구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대부분 블랙박스처럼 동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들처럼 머신러닝은 이 히든 레이어 영역에서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오직 입력과 출력 데이터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용자는 예측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 결국 모델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모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라도 산업에 적용하는 데는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 금융, 보안 분야와 같이 잘못된 예측이 치명적일 수 있는 분야에서는 모델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분야와 같이 이제 그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머신러닝 모델이 99번을 성공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이유로 한 번 실패할 때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 모델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테스트 과정에서는 좋은 지표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모델이 실제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AI 모델을 실제 상황에 적용했을 때 난이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게임과 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적용되고 리스크가 낮은 분야도 있는 반면에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와 같이 복잡한 환경에서 적용되면서 리스크가 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델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해석 기법들은 여기서 말하는 기존이라고 하면 이 논문이 나온 시점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법들은 모델 특화적이어서 다양한 모델에는 적용되지 못하거나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랜덤 포레스트나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복잡한 모델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설명에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글로벌한 설명은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해석이 좀 난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설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라임입니다. 라임은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의 약자입니다. 모델 agnostic이라는 접근법을 통해서 블랙박스 모델의 예측을 해당 인스턴스 주변의 국소 영역에서만 해석 가능한 단순 모델로 설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 특화적인 설명은 디시전 트리와 같은 특정 모델에만 적용될 수 있고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글로벌한 설명은 각 객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전체 모델 내용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델 애그노스틱한 이 아래쪽에 대한 설명은 DNN과 같은 모델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로컬한 모델의 경우에는 전체가 아닌 각 객체와 관련된 예측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모델을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입력 인스턴스 주변에서 예측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국소 충실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체 모델이 아니라 입력 주변의 국소 영역에서만 예측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피처 단위에서 직관적으로 기여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는 파랑과 빨강 영역은 전체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함수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그림을 설명한다고 할 때 그래프의 전체 영역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비현실적이겠죠. 그러나 이 그림에 표시된 하나의 객체, 여기 보시는 진한 빨간색 객체를 주변 영역으로 좁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림에서 직선과 같이 간단하고 신뢰도가 높은 설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라임은 인스턴스 주변 영역에 가짜 인스턴스들을 생성하고 그 국수 영역에서의 모델 해석을 제공합니다.
라임은 F라는 원래 모델과 X 주변에서 이를 대체할 해석 가능한 G라는 함수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로는 F와 G의 예측 차이를 최소화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G의 복잡성, 여기 나온 오메가죠. 복잡성을 줄여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변수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갑자기 수식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분산 선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선형 대체 모델 G는 가중치 벡터 W와 X 근처에 있는 변형된 샘플 Z'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Z'은 각 피처를 나타내는데 각 피처 Z'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하는 형태입니다. 또 Z와 X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이 파이 함수는 둘 사이의 거리와 스케일 함수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때 파이 범위 내에서 G가 F에 비해 얼마나 믿을만한지 나타내는 함수 L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라임은 국소 영역에 한정된 설명이고 이것만으로 전체 모델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SP 라임입니다. 이 SP는 서브모듈러 픽이라는 뜻인데 SP라임은 모델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수의 대표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인스턴트를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격자에서 이 행은 다양한 인스턴스를 나타내고 열은 피처를 나타냅니다. 또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해당 인스턴스에서 피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SP 라임은 피처의 커버리지를 최대화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인스턴스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가장 중요한 피처인 피처 2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2번이 선택된 후에는 인스턴스 3번은 2번에서 이미 설명되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생각하고 인스턴스 3번을 건너뛰고 인스턴스 4번보다는 인스턴스 5번이 중복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인스턴스 5번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스턴스를 선택한다면 이 서브 모듈러 픽 라임은 피처 1번을 제외한 피처 2, 3, 4, 5를 모두 사용자에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수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SP 라임은 제한된 인스턴스 B 안에서 피처 커버리지를 최대화하는 인스턴스 집합 V를 선택합니다. 이 커버리지를 평가하는 함수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SP라임은 적은 인스턴스 수로 모델 전체 피처의 중요도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논문에서 라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능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와 모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충실성 검증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라임 팔슨 그리디의 설명 결과가 얼마나 정확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실험자는 이미 각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골드 피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설명 기법이 이 골드 피처를 얼마나 잘 회수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라임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설명을 보고 예측을 신뢰할지 결정하는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어, 모델의 예측 중에 25%는 잘못된 피처를 기반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설명을 제공해서 각 예측이 신뢰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 여부 판단의 정확도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라임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못된 피처가 포함된 예측을 가장 정확하게 구분하였고 어, 파이즌 같은 경우도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두 모델의 밸리데이션 정확도가 비슷하지만 실제 성능이 다른 경우에 사용자가 설명을 통해 좀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검증 정확도는 같지만 실제 테스트 정확도는 다른 두 모델을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비개의 인스턴스와 설명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피처를 기반으로 불신 예측을 하고 최종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림은 B의 개수에 따라서 800번의 실행 후 정확도의 평균값을 플롯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라임이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SP 라임을 보시면 인스턴스 수가 낮을 때 더 뚜렷한 강점을 보였습니다. 이는 낮은 인스턴스의 수로도 최적화된 커버리지를 잘 판단해서 선택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 파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라임과 SP 라임의 효과, 실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두 모델 중에 실제 세상에서 좀 더 잘 동작할 모델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평가 정확도와 실제 정확도가 다른 두 개의 모델을 준비하고 비전문가 영역의 사용자들이 설명과 함께 둘 중 실제 세상에서 더 잘 동작할 것 같은 모델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라임과 SP 라임을 사용한 경우에 올바른 모델을 더 잘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랜덤 픽보다 서브 모듈러 픽이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서브 모듈러 픽이 큰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머신러닝 비전문가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앞서 사용했던 원래의 모델, 그러니까 이제 클린되지 않은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이번에는 사용자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피처들을 직접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뒤에 실제 정확도, 모델의 실제 정확도의 변화를 평가 지표로 활용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비전문가인 사용자들이 라임 설명을 보고 문제가 되는 피처를 제공한 모델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모델의 이상학습 패턴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아닌 머신러닝 수업을 수강한 2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의도적으로 잘못 학습된 모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모델의 학습 이상을 인식할 수 있는지, 이 모델을 신뢰하는지 그 이유와 무엇을 보고 분류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잘못 학습된 모델은 모든 늑대 사진은 눈 배경을 가지고 있고 허스키 사진은 눈 배경이 없도록 해서 이 모델이 어, 늑대와 허스키를 비교할 때 늑대와 허스키의 이미지가 아니라 배경을 통해서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는 사용자의 약 절반 정도만이 문제를 인식을 했으나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라임 설명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용자가 눈과 배경 피처의 문제를 인식했고 모델의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단시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과 관련해서는 검증 데이터셋의 정확도만으로 신뢰성을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었고, 데이터 누출, 과잉 신뢰, 피드백 루프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지만 로우 데이터만 탐색하거나 직접 설명이 부재한 문제가 있었고, 라임의 서브 모듈러 픽은 이런 도구들을 모두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예측 오류를 사전에 탐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은 태스크 특화되거나 기존 지표에 의존하고 오류 예시만으로는 문제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라임은 비전문가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석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 룰 베이스드 슈퍼 스파스 리니어 모델과 같은 모델들이 있었으나 텍스트 도메인에는 부적합하거나 정확도, 유연성, 효율성 등의 우려가 있었는데 라인 모델은 도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델 애그노스틱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모델 애그노스틱한 설명들도 있었지만 이런 모델들은 글로벌 근사라거나 지역 충실성에 대한 죄송합니다. 글로벌 근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지역 충실성에 대한 확보가 어려웠고 따라서 개별 예측에 대한 직관적인 인스턴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머신러닝 시스템과 인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서는 신뢰가 핵심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2016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예측에 대한 설명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라임은 어떤 모델이라도 해석 가능하도록 설명하는 모듈형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 SP 라임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대표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예측들을 선택하여 모델의 전반적인 동작을 보여주고 글로벌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라임과 SP 라임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에서 라임 모델이 실내 작업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 실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나콘다 프롬프트의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설정합니다.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라인 38이라는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라인과 기타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했습니다. 라임 뒤에 붙은 38이라는 번호는 라임이 3.8 파이썬 3.8 이전 버전과 잘 매칭이 되어서 이전에 3.9 버전으로 만들었던 라임 가상 환경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라임을 비롯해서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임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itHub에 제공된 라임에 있는 테스트 파일들을 제가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임 모델 활용입니다. 먼저 태블러 라임이 잘 수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왔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하고 라임을 활용한 설명을 HTML로 저장하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라임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셉션 V3 모델을 활용했고 무작위 강아지 이미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사진은 제가 강아지가 바구니 안에 숨어 있어서 강아지를 인식하는데 조금 어려운 조건이 되어 있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았고 또 한 가지 사진은 제 친구의 강아지 사진을 직접 활용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라임을 사용해서 판단 근거인 슈퍼픽셀을 표시하도록 했고 이를 원본 이미지와 겹쳐서 결과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는 코드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모델의 결과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블릿 테스트 결과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세터사로 분류하였고 그 근거가 꽃잎과 꽃봉오리의 길이와 너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래 이미지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강아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구니 안에 숨겨져 있는 강아지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가 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